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네, 2022년 임인년, 물론 이제 설에 가야지 진짜 검은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지구촌을 괴롭혔는데 아마 이제 먹는 약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먹는 알약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올 한 해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올해만 지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잠비아도 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이 베론 성당에서 번개 미사도 하고 또 제주도도 지금 돌보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번개 미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 해 여러분들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느님을 아는 지혜가 훨씬 더 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56회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달러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다 쓰게 돼 있고 석유 페트롤 달러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달러로만 돈을 받아갖고 미국은 그걸 얼마든지 찍어내갖고 또 달러가 풀리면은 또 채권을 발행해갖고 다른 나라가 사게 하고 또 수출 많이 하게 해갖고 또 달러로 통용되게 해서 지금은 이 기축통화 달러를 위협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로화나 엔화나 다 위안화나 다 아직은 좀 어렵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좀 이렇게 아주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그것들이 달러를 위협할 때는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전쟁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첫날부터. 이제 달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룬 전쟁들이 몇 개 있죠. 우선 한국 전쟁 참가했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참가했죠. 그 다음에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런 이렇게 국지적인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다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 이런 건 전부 다 이거 석유에 관련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대한 공부를 쭉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달러까지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미국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미국 문화에 대해서 영화 산업이라든지 미술 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나누면은 이제 조금 미국 하면 미국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은 좀 미국에 대한 개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패권 국가가 되죠.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과 일본의 승전국이 되면서 군사적으로 패권을 쥡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건 달러 뒤에 뭐가 있느냐면 최고의 군사력이에요.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미국한테 덤비지를 못하는 거죠. 그 군사력으로 달러를 찍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1944년 브레튼 우주체제로 달러 기축통화를 삼아서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주도권을 갖게 되죠. 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의 남북전쟁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국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원래는 이렇게 민주주의의 수호국이 될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남북전쟁을 계기로 이거 이 중국하고 소련한테 밀리면은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참전을 아주 전격적으로 하게 되죠. 어쨌든 6.25 전쟁은 소련과 중국을 대변하는 공산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와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6.25 전쟁 참전국, 그날 6월 25일 날 전쟁 터지자마자 회의를 해갖고 참전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1950년 6월 27일부터 6.25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한개 야전군 규모로 한국전쟁에 참조했고, 총 6.25 전쟁 때 참전 명단은 178만 9천 명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전사자가 36,940명. 강의 끝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워싱턴에 한국 참전 용사 그 기념비에 갔다 왔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인 것도 주고 긍정적인 것도 줬지만은 그 참전 용사 기념비를 가보니까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정말 이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한국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남한의 민주주의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미 공산화가 됐죠. 거기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사자가 36,940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92,000명, 134명, 실종자가 3,737명, 북으로도 많이 끌려갔죠. 전쟁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전쟁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오산 전투. 제가 여기 오산 전투 이거 아주 인상 깊어요. 여기도 기념비, 전쟁 기념비를 갖다 직접 가갖고 한 2번인가 3번 그 전투 내용을 좀 들었는데 최초의 제대로 된 한 번 전투였었죠. 물론 밀렸지만 대전 전투, 낙동강선 방어 전투, 인천 상륙 작전, 서울 및 평양 탈환 작전, 장진호 전투, 우리 유명하게 잘 알죠. 흥남 철수 작전, 벙커 고지 전투, 저격 능선 전투 등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러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남한을 지켜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고마워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 투하된 폭탄량을 보면은 미군은 한국전쟁 초반부터 북한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죠. 그래서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을 퍼부어갖고 공습은 군사시설, 주민 거주시설, 기반시설 가리지 않고 쏟아붓죠. 전쟁 기간 동안 북한 지역에 투하된 폭탄은 총 47만 6천 톤에 달았다고 그래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각 나라에 투한 폭탄량과 맞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쏟아먹은 폭탄량하고 우리 이 6.25 전쟁 때 쏟아놓은 폭탄량하고 맞먹었다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에 투하된 폭탄수를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여기부터는 하여튼 이제 공과가 항상 생기는데 전쟁에 쓰려고 생산해낸 모든 폭탄을 6.25 전쟁 때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남아있는 폭탄을 싹 정리한 거지. 그야말로 재고 정리한 거죠. 북한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 1제곱킬로미터당 18개의 폭탄이 투하된 거죠. 18개의 폭탄이 투하됐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6.25 전쟁 때 남한은 한 150만 명이 죽었으면 북한은 2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6.25 전쟁 때 너무나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미괴뢰 정권 죽일 놈, 지금까지도 그 한이 남아서 북한은 미국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죠. 어쨌든 대표적인 폭격은 1950년 11월 8일 신의주를 폭격했는데 당시 미군 소속 항공기가 100대가 신의주를 집중 폭격을 합니다. 이 폭격은 신의주를 향한 최초로 공중 폭격이었는데 당일 폭격으로 3,117호에 달하는 공공건물 가운데 2,100채가 파괴됩니다. 또 11,000호 주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양이 다 파괴가 됐죠. 11월 8일 한 번 폭격으로 5,0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을 했고 4,000명 이상이 여자와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면 미군 그려놓고 총으로 찌르고 막 그러고 있는 게 그런 배경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6.25 참전 배경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미국 간의 최초의 접촉은 1757년 미국산 인삼과 한국산 인삼이 청나라 시장에서 경쟁을 벌인 게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우리가 접촉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845년 2월 5일 뉴욕 하원 출신 프레트가 본회의에서 미국 무역 확장에 관한 것을 논의하다가 조선도 미국 무역 대상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1845년에 조선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 있는 거죠. 그리고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미국하고 좋은 관계로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대동강에서 물이 그냥 홍수가 계속 일어나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물이 빠지는 바람에 모래톱에 걸려요. 그래갖고 그 평양 사람들이 그 미국의 상선에 탔던 사람들 한 27, 8명 다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그 책임을 물으러 1871년 6월 신미양요가 벌어지죠. 신미양요는 6월 10일에 미국의 한포 사격으로 시작해서 6월 12일 날 강화도입니다. 광성보의 성조기를 개항함으로써 미국의 승리로 끝나죠. 여기도 제가 역사 기행으로 가봤는데 정말 참 강화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게 1878년 미국은 한일 조약 체결의 자극을 받아서 조선과 미국 사이의 수교를 위해 슈펠트 제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1882년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5년 23년 동안 을사조약 1905년 을사조약 때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이 되죠. 그래서 미국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또 서서히 원수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1905년 을사조약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밀약이 있어요. 가스라 테프트 비밀협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고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스라 테프트 비밀협정에서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배신한 거죠. 일본 니네가 한반도를 먹어라, 조선을 먹어라. 대신 니네는 필리핀은 침략하지 않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한 거죠. 한미 관계는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시작을 했죠. 미국 전략 사무국 OSS, 지금 CIA의 전신이죠. 한국 광복군 및 한인과 한미 군사 합작이 형성될 때까지 40년 동안 공백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별로 맺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전략 첩보국 OSS, 영화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끔 미군하고 뭐 작전하는 그런 광복군 영화 나오는 게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작전을 계획을 했지만은 제대로 실행된 건 없습니다. 이제 광복 이후 미국은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뭐 이제 잘 이제 아셔야 돼요. 광복을 딱 이제 소련이 보니까 일본이 곧 항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8월 11일인가 전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죠. 왜냐하면은 소련이 보니까 한반도가 완전히 미국한테 넘어갈 것 같거든. 그래서 일본을 북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하고 남한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이 무장해제를 한다고 서로 해서 점령을 한 거죠. 이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미국의 전쟁 승리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 간의 싸움이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1940 원래는 이 일본군을 해장하기 위해서 4만 5천 명의 미군이 들어왔었는데 1949년에 500명만 남기고 다 일본으로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에치스 라인이라고 또 1950년 1월 5일 날 에치슨이 라인을 걷는데 자기네들이 보호하는 거를 일본까지만 긋고 한반도하고 대만을 제외를 해버립니다. 이때 김일성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어떤 확신을 갖게 됐느냐면 저거 봐라, 우리가 남한을 침공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잘못 계산한 거죠. 그래갖고 1950년 5월 1일 날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제 지원도 이제 김일성이 받고, 또 1949년 8월 29일 날 소련이 핵폭탄을 만듭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2배의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면서 이제 미국하고 붙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김일성이 남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만 기다려라 그래갖고 1950년에 전격적으로 소련은 소총 15,000자루를 북한에다 계속 줬어요. 포 140포, 전차 87, 항공기 100대. 근데 미국은 점점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점점 철수를 하고, 소련은 계속 이 전쟁 장비를 대줬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전격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그때 아차 싶었던 거죠. 여기가 공산화가 되면은 일본도 먹히고 태평양을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참전을 결정을 해갖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미국이 전쟁에 빌미를 제공을 했고, 미국이 또 전쟁을 참전을 해갖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외교전에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전쟁을 어떻게 참가를 했는가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 지혜의 샘이 흘러 넘치도록 토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의 이해도 한 20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이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알아야죠.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았으니까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로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분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